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 뒤에 보이시는 저 묘가 허균의 묘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 원산면에 있는 허균의 묘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 허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허균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허균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는 택당집에 나오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밖에 없어서 약간의 지금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 좀 묘를 보시면 묘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자, 이 묘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균은 반역죄로 능지처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 이렇게 봉분만 만들어 놓은 가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허균이 반역죄를 지었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이 당사자들의 증언만으로 인해서 그 죄가 확정이 되었고 능지처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허균을 둘러싼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일생에 대한 평가 또한 논란이고 갈리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간 풍운하다, 기행을 일삼는 이단하다 라는 평가가 엇갈리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실록에 나와 있는 허균에 관한 기록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허균의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고 과연 허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균의 집안 자체는 당대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동인의 영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복형인 허성은 이조와 병조 판서를 지냈고 후에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성과 허난서련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허균과 함께 글을 짓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집안 가문 속에서 선조 27년에 과거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관직에 나간 지 5년 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조 32년 12월 19일에 사원부가 황해도사 허균의 파직을 청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왜 파직을 청했냐면 황해부사로 갈 때 서울에 있는 기생을 데리고 데려가서 같이 살았으며, 그리고 중방이라고 하는 무례배를 데리고 와 거침없이 행동을 하였으며 청탁을 일삼아서 폐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직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선조 35년 5월 17일 지평원경이 허균을 파지토록 아뢰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대신들 다 모여서 이제 얘기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허균이 기초를 하고 있었는데, 심의수라고 하는 중신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허균이 물러나라 하여 심의수가 노하에서 퇴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신들 앞에서 자신보다 품계가 몇 품계나 높은 중신의 체면을 상하게, 심히 상하게 했다라고 해서 파직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록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심의수가 대신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강하지니 지새끼니 하면서 그 수위가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균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심의수가 노해서 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또 파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 않아 복직은 또 됐고 선조 40년 5월 6일 곽재우 허균 탄핵 정업원 거주자 처형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삼척부사 허균이 유가의 자제로서
도리어 이교에 빠져 승복을 입고 예불을 외우고 있으니 몸은 조정에 의탁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중이고, 사대부로서 오히려 이러하니 시습의 부적과 인심의 괴이함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어찌 포용하고 방치하고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울러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같은 탄핵은 이 바로 전날에도 똑같은 탄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선조는 이거는 죄를 물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물리치게 되는데, 다음날 똑같이 탄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조가 이거를 받아들여 파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었는데, 자, 광해 2년 4월 26일 천추사 허균을 교체토록 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천추사의 방부를 싸서 봉해야 하는데 천추사 허균이 병이 위중하다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절사의 행차를 또 물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고 정교를 하니, 허균이 처음부터 병을 핑계로 가지 않으려고 누차 상소하였으니 너무나 신하로서의 의리가 없다. 내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실로 놀라웠다. 이제 또 이러하니 이는 조정을 깔보는 것이다. 방부를 싸서 봉하는 일을 또 물리고 다른 사람으로 엄선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광해 2년 11월 3일 위 천추사 사건과 똑같은 해입니다.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사정을 쓴 흔적이 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전시의 시간을 보는 관료들이 모두 자신의 친인척, 아는 사람을 뽑은 흔적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때 관료들 모두 자신들의 친인척을 뽑은 게 맞고, 허균 또한 이때 자신의 조카와 형의 사이를 뽑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일로 허균은 광해 2년 12월 29일에 함열현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귀향에서 풀려나서 또 복직이 됐는데, 광해 5년 12월 3일에 또 사관원에서 예조참의 허균은 사람됨이 경박하여 본디 행신에 검속이 없고 이단을 숭봉해서 명규에 죄를 졌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불교의 문제로 파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도 허균에 관한 기사는 많이 있는데, 그 이후의 기사들은 뭐 서자들이 뭐 모반을 도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패모론, 그 다음에 그 후에 본인이 죽게 되는 반역죄에 관한 글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에 관해서는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열거해 드린 걸 들어보셨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허균은 사대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매우 자유분방하였으며 불교에 심취하여 중들과 많이 어울렸고 불교 서적들도 많이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자나 기생들과도 자주 어울렸고 기생과 정신적 교류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서적도 들어와 이를 읽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당시 부모님의 3년상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당대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쟤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허균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게 한 본인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허균이 이야기한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균의 유죄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 어찌하여 숲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걸찬 인재가 하급 수시라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 또한 어렵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로서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의 첩이 낳은 아들이 재주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2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당시 신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러한 시각은 본인의 스승에서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균에게 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손곡 이달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3당 시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재주가 매우 출중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서울이란 이유로 출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허균의 기본 사상은 호민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민론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백성을 3개 정도의 부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 호민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호민이라 함은 자취를 푸죽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천지간을 훑겨보다가 혹시 시대적인 병고라도 있다면 자기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뜻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얘기한 당시 신분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종의 평등 사상으로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말씀드린 호민론에서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로 일맥상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사상만을 본다면은 시대를 앞선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균에 대한 그 실록에 있는 내용과 그가 본인이 말한 사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저는 지금 허균의 사상이나 행동은 지금 저희에게 그 행동과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이 행동과 사상에 동조하는 측면도 있고 좀 동조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자, 이것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2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